요즘 가장 관심 가는 뉴스 들여다봅니다. 심도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이슈.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우선 요거 특검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지금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 없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뭐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고, 또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출국 금지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교수님 어떻게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우선? 일단은 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 이 예. 부분이 뭐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사실은 국민의 뭐 영린을 건드렸다고 그럴까요? 예. 구속돼 있던 피의자가 내란 수계의 피의자가 사실은 재판부에 의해서 석방되는 이 사태가 사실은 이 특검이 출범하게 된 사실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제 내란 특검이 기존에 조사돼 있던 그 토대 위에서 사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새롭게 조사된 부분이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난번에는 이제 수사권 문제로 구속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석방이 됐었는데 이 수사권 문제를 이제 특검이 넘어섰기 때문에 과연 다시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예. 특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이 3특검이 대부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감 있는 특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과연 이제 영장실질심사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대한민국에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큰 실마리가 풀리는 뭐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어떻게 좀 구속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그 구속이 해제됐을 때 예. 사유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 검찰이나 또는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게 맞았느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이제 문제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구속이 해제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수사권 문제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국무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갔고요. 뭐 허위 공문서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가서 조사받을 때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깊숙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사유로 아마 꼽힐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눈으로 봤던 그 영장 집행, 공무 집행,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이 부분을 온 국민이 눈으로 묵도를 했고 또 이후에 국무위원들과의 어떤 말맞추기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또 비화폰의 내역 삭제 이런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구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구속 사유 보면 이제 증거 이게 인멸 우려가 있냐, 뭐 도주 우려가 있냐, 요걸 많이 보는데 이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교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고 있군요. 그래 원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동시 구속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먼저 구속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예.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주변인 조사까지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뭐 불러가지고 일괄 조사를 한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6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좀 모듬으로 묶어서 한 번씩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삼부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부토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일단 국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예. 아마 수차례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지난 2차 출석 조사를 앞두고는 뭐 9시 출석하네, 뭐 10시 출석하네 하다가 9시 10분에 할게 뭐 이러고, 이게 좀 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좀 당당함을 볼 수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사실은 법 기술을 갖다가 부렸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좀 그런 시각에서 있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피의자를 소환하고 윽박 지르고 또 조사도 하고 또 구속까지 시켰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뭐 지하로 꼭 가야 되고 또 시간은 뭐 1시간 늦춰야 되고 너무 구구절절하잖아요. 예. 대통령이나 했던 분인데 좀 그런 점에서 좀 그리고 또 뭐 자기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부하들 자기 명령을 따른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비겁한 측면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납득지 않는 예.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혁신위가 이제 오늘 출범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앞으로 고강도 혁신 좀 잘 해내 갈까요? 좀 어떻게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용태, 임요한, 최재형 이분들의 공통점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뭐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을 지낸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1과제로 꼽는 게 인적 쇄신이에요. 예. 그럼 인적 쇄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윤, 영남, 주도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구조적인 독식 구조를 혁파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채워야 되는데 예. 뭐 세수를 부대에 부으려면 부대를 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 영남 주류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선 후퇴를 해줘야 여기에 중수청, 초재선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예. 이분들이 현재로서는 물러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현재까지로는 뭐 합리적인 쇄신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만약에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지목되고 물러나라고 하는 당내의 압박이 커지면 이분들의 선택은 김문수 후보와 전당대회에서 연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 예. 그렇죠. 지금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친윤 주류, 영남에 있는 친윤 주류들이 좀 뜰한 분위기거든요. 지난번에도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전당대회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를 좀 대체할 후보를 찾는 분위기예요. 합리적이면서 중도.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예.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쇄신의 화살이 친윤 영남 주류에게 아무래도 이제 돌아온다면 예. 그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속도를 높이고 또 인적 쇄신의 칼을 뽑아 들더라도 여기에 호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또는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를 좀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요거 당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그러면 요 안철수 지금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이거 참 궁금해요. 저는 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카드를 받았을까요? 뭔가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원래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도 막 돌고 했잖아요. 네, 물론 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A 플랜보다는 B 플랜, 오히려 이 B 플랜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예. 봐요. 플랜, 솔직히 말해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긴 했습니다. 대선 때 다 질 것 같으니까 현장 다 떠났는데 혼자 지키고 있었던 맞아요. 측면.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조직이 없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예. 전당대회 승부보단 차선책으로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 또 보수 혁신의 필요성, 또 그를 위한 어떤 공간의 확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또 사실은 이제 그 당 내에 지금 주도권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소위 친윤 기득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닌, 소위 말하면 정 안 되면 안철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 어음을 하나 받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뭐 마땅한 당대표 후보가 없으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대로 당대표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혁신위원장 이 자리를 받으면은 예. 나중에 이 당의 어떤 무슨 예를 들어 후보가 마땅치 않거나 예. 또는 또 당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비대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소위 말해서 친윤들 머리에 비플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명분보다는 실리, 또 예. 그렇다고 명분을 또 놓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명분과 꽤 괜찮은 실리를 챙긴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전권은 이 친윤 세력 쪽에서 안 줬지만 마구 휘두르면서 뭔가를 그 어떤 쇄신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친윤 세력의 지지를 받았으니 그냥 어느 선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당 대표 그 선거까지 그냥 브릿지로서만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디로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전당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존재감, 또 혁신의 의지, 이런 거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당대표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당을 실제로 혁신으로 이끄는 일은 당대표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 칼자루를 잘 휘둘러야지 향후 소위 말해서 차기 대선 주자가 됐든 아니면 당권 주자가 됐든 어떤 당원들에게 인상 깊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용히 그냥 페이퍼만 제출하는 그런 혁신이라기보단 아마 언론전, 그리고 당 내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공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다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소위 인상적인,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보다 좀 더 인상적이고 또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안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런 좋은 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소위 그런 동조하는 목소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또 안철수 혁신위원장에게는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요 국민의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전당대회가 이제 8월 중순쯤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당대표 후보로 아까 김문수 전 후보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 기류 자체가, 당내 기류 자체가 한동훈만 아니면 돼, 이런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있죠. 네. 사실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흐름이 너무나 뚜렷했죠. 한동훈만 아니면 나무나 된다, 이런 네. 분위기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나와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좀 희박한데, 설사 이긴다 손 치더라도 이 지금의 그 당대표 자리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또 특검 정국에서 사실은 여권과 특검에 맞서 싸워야 되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당 대표의 이미지가 굉장히 수구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한동훈 전 대표 측이 과연 실리가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불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과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건지, 또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윤 주류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중도 합리적인 어떤 본인들만의 예. 후보를 내세울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저기 교수님, 요 김민석 국무총리 문제 요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에 이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야말로 이 책임 총리제 하에 그립감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뭐 김민석 후보 대통령이 용인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그러네요. 예. 내가 나가야 될 어. 자리에 국무총리가 나가서 소위 말해서 빛을 발하게 되면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는 거는 경쟁 소위 말해서 위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소위 말해서 수석코치가 나가가지고 작전도 짜고 선수들한테 호령도 하고 대통령이 뒤에서 잘하고 있군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요. 예.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총리 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대전 또 기자 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지금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은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냐? 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무총리가 예. 비공개 회의로 부처별 알겠습니다. 실무계획, 예산 집행, 역할 분담까지 하니까 사실상 실무총리로 인정받은 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